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인도 ETF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도 시장이 좋다 보니 국내에도 인도 관련 ETF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테마 ETF도 있죠.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투자로 활용해도 좋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도 ETF를 보기 전에 왜 인도가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알아야겠죠?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황금기입니다. 이제 중국을 넘어 인도가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죠. 심지어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빠른 경제 성장입니다.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과 한국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산업혁명을 겪었던 것처럼 인도는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순간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공급망 재편인데요. 그동안 중국에 몰려있던 공급망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도가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조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3가지 투자 포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인도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국내 상장된 대표적인 인도 ETF는 니프티 50입니다. 인도의 우량한 기업 5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국내 운영사에서는 현재 코세프, 코덱스, 타이거에서 종목을 출시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2개 ETF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코덱스에서는 인도 타타 금룹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내놨고 타이거에서는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를 출시했습니다. 신규 상장된 ETF와 인도 니프티 50과의 중복율 및 분석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우선 니프티 50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니프티 50은 숫자 그대로 인도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을 담은 지수입니다. 50개 기업에 투자한다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0개 기업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나 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도 증시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럼 니프티 50이 지금까지 성적은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주가 차트를 보면요. 890이었던 지수는 22,704가 됐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2만%가 넘는데요. 인도 증시가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을 보면 더 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니프티 50에 포함된 기업 중에 탑10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탑10의 비중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탑3가 28.5%나 됩니다. 3개 기업을 보면요. 1위 HDFC와 3위 ICIC는 한국의 KB금융이나 신한금융 같은 금융주입니다. 2위는 릴라이언스로 에너지 관련 회사인데요. 한국의 SK처럼 다양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라이언스의 회장 무케시 암바니는 세계 10대 부재에 올랐던 큰 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10에는 금융, 에너지, IT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우리는 국내 상장된 니프티 50 3개 ETF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산 규모와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비용을 먼저 보면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으로 3,315억입니다. 미래에셋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 보니 자산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덱스가 2위로 3,310억입니다. 차이가 5억 원 밖에 나지 않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덱스와 타이거는 작년 4월에 상장했는데 1년 만에 3천억 원 이상의 자산 규모가 형성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반증이겠죠. 아쉽게도 코세프는 상장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산 규모 꼴등입니다. 작년에 인도 ETF 소개드릴 때 코세프만 총 비용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비용이 높으니 손이 잘 나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총 비용이 가장 낮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총 비용은 총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한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종목은 코세프입니다. 0.38%네요. 그동안 총 비용이 높아서 소외됐던 코세프가 가장 저렴하게 바뀌었습니다. 혼자 독점할 때는 비용이 높았는데 이제 코덱스와 타이거와 함께 경쟁하니 총 비용이 낮아지는 모습이네요.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매달 정리하는 총 비용 영상에 인도 ETF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코세프가 총 비용이 저렴하다면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도 ETF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타타그룹과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인데요. ETF의 특징을 설명드려 볼 테니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투자에 참고하겠습니다.
타타그룹 ETF를 보겠습니다. 인도 투자가 처음이라면 타타그룹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의 삼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업을 품고 있는데요. 왼쪽은 타타그룹의 계열사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원자재, IT, 금융, 리테일, 텔레콤, 인프라, 여행 등 정말 많죠. 오른쪽은 타타그룹이 인도 증시보다 성적이 더 좋았음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실적이 좋은 만큼 변동성도 더 크게 작용하니 참고해주세요. 타타그룹을 대표하는 기업 몇 개를 말씀드려 보면요. 자동차 분야에는 타타모터스가 있고, 이커머스 분야에는 타타디지털이 있고, 인프라 분야에는 타타파워가 있고, IT 분야에는 타타컨설턴시가 있습니다. 타타그룹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럼 인도 증시에서 타타그룹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총 8%나 됩니다. 그룹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데요. 그 다음이 릴라이언스로 5%입니다. 오른쪽에 그룹사별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면요. 모든 면에서 타타그룹이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덱스에서는 타타그룹 ETF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국내에도 삼성그룹 ETF가 있듯이 동일한 컨셉의 ETF입니다. 두 번째로 빌리언 컨슈머 ETF를 보겠습니다. 인도의 제조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 것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 인도의 인력이 늘어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도 내수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인도 GDP와 소비시장 추이를 함께 보면요. 둘 다 꾸준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GDP 중에서 민간 소비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오른쪽을 보면 2020년 넘어오면서 60%가 됐습니다. 중국이 3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네요. 인도가 성장하면 민간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의 투자 전략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신규 상장한 ETF 두 개를 정리해 볼게요. 인도 타타그룹 ETF는 삼성처럼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투자 기업 수는 10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는 인도의 제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성장을 할 것 같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추가로 ETF 분석 들어갑니다. 니프티 50과 새롭게 상장된 두 개 ETF를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되는 기업이 많아서 굳이 함께 투자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분야가 많아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프티 50과 타타그룹을 먼저 보겠습니다. 50개 기업과 10개 기업이 만나서 중복되는 회사는 총 4개입니다. 60개 중에 4개라서 중복률은 6.7%로 낮은 편입니다. 인도에 투자하면서 조금 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면 타타그룹을 생각해봐도 좋겠네요. 니프티 50과 빌리언 컨슈머를 보겠습니다. 50개 기업과 20개 기업이 만나서 중복되는 회사는 총 11개입니다. 70개 중에 11개라서 중복률은 15.7%로 갑자기 두 자리 숫자가 됐네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중복되는 것을 알아도 나는 인도 인프라와 제조업에 포커스 맞춰서 투자하고 싶다면 함께 투자해도 좋겠죠. 인도를 바라보는 나의 투자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신규 인도 ETF 두 개의 총 보수를 보겠습니다. 빌리언 컨슈머는 0.49%이고 타타그룹은 0.45%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는 알 수가 없는데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이 많다면 다음에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테마 ETF로 0.5% 정도의 총 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인도 ETF 5개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니프티 50과 타타그룹 그리고 빌리언 컨슈머가 있었는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도 증시가 더 성장하고 인도 투자자가 늘어나면 더 다양한 ETF가 생겨나겠죠. 그럼 그때 또 정리해 볼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양한 ETF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보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